전형은 아니지만 오래된 돌. 아직까지 기원전 3000년에 만들 때 아직까지 뭘 위해서 만들어졌으며 왜 이곳에 만들어진지를 밝혀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땅을 파봤더니 거기 뭐 동물뼈도 나오고요. 그걸 봐서는 옛날에 무슨 제사 의식을 하기 위해서 그걸 만들지 않았을까 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에요. 추측. 그래서 스톤헨지라는 말은 행거 아시죠? 돌을 걸쳐 놓다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돌과 돌 위에 돌이 걸쳐져 있는 것을 스톤헨지 라고 하죠. 그래서 안에는 이제 안에부터 만들었겠죠. 안에 조그만 80석 되는 작은 돌, 청석이라고 해요. 청금석, 청석, 블루스톤이라는 청석은 그 동네에서 나오는 돌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 전에 어저께 도착했던 웨일즈 쪽, 그러니까 스톤헨지에서 거리가 380km 떨어진 곳에 그거랑 비슷한 돌이 나오는지. 그 말은 380km 떨어진 곳에서 그 돌을 끌고 왔다라는 거예요. 여기 솔즈베리 평원까지. 아니 만들려면 그 돌 근처에서 만들어야 되는데 굳이 왜 300km 이상 떨어진 곳을 굳이 끌고 와서 만들어야 돼? 그때 당시 기원전 3000년이면 뭐 도로가 제대로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 그쵸? 그걸 어떻게 끌고 왔냐? 그래서 이 스톤헨지는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로 들어갑니다. 7대 불가사. 이게 7대 불가사가 매년 바뀌어요, 조금씩. 지금은 이제 다른 걸로 바뀌어져 있는데 예전에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가 가서 보는 스톤헨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끌고, 왜냐하면 거기가 평원지대인데 뜬금없이 돌이 거기만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뭐 말로는 외계인이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옛날에 그 주수사였던 멀레이라는 수사들이 무슨 의식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 여러 가설이 있지만 아직까지 밝혀낸 건 없다. 그래서 안에 청석으로 돼 있고 블루스톤, 바깥에는 사르센석이라고 더 큰 돌이 세워져 있는 거죠. 그래서 돌도 세워놓고 그 위에 돌을 얹혔다 그랬잖아요. 그냥 얹힌 게 아니에요. 이게 이제 바람 위에서 떨어질 걸 대비해 갖고 우리 이제 교자상 같은 이렇게 겹쳐서 맞춰서 끼잖아. 끼듯이 위에 볼록하게 돌을 만들어서 거기다 홈을 파서 끼워 놓은 거예요. 기원 전에. 이 사람 똑똑한 거지. 그리고 천문학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만들어 놓은 거 아니냐는 설도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 이제 하지 때, 해가 제일 길게 뜨는 하지 때 바로 그 바깥에 힐스톤이라는 돌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한 50톤 되는 돌인데 그 돌, 정확히 그 돌 위치에 해가 뜬다고 해요. 그걸 맞춰서 돌을 세워놓은 거죠. 동지 때는 글로 해가 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천문학적 지식을 갖지 않고는 그 돌 형태를 만들 수 없다. 그래서 그 돌 기준, 힐스톤을 기준으로 그 앞에 돌 또 두 개는 희생석이라고 했고, 거기서 많은 동물뼈가 나온 거 봐서는 제단 의식을 치렀던 곳이었다고 이제 많이들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예전에는 그 옆으로 길이 나 있었어요. 찻길이 나 있어서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사진 찍고 갔어요. 그러면 돈이 안 되잖아, 시에서. 그래서 그 도로를 없앴어, 아예. 그래서 지금은 보려면 그 센터를 새롭게 만들어서 센터에서 셔틀버스를 타고, 티켓 끊은 사람들 안에서만 셔틀버스 타고 갔다 왔다 할 수 있게끔 셔틀버스도 운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따가 가면 셔틀버스를 타고 걸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운동삼아 걸어가면 한 3-40분 걸려요. 걸어가면. 예? 그럼요. 버스 타야지. 이거 언제 걸어갔다 오겠어. 근데 걸어가는 사람도 있다. 그럼 돈 낼 필요 없죠. 주차료만 내지. 거기 이제 주차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따가 셔틀
티켓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거기 이제 단체는 여기 손목에 차는 그 띠 같은 거 거기다 나눠 드릴 거예요. 그거를 이제 손목에 차고 그걸 보여주고 버스를 탑니다. 그게 티켓이에요. 단체 티켓. 그래서 이따가 도착하면 제가 그 티켓 받으러 잠깐 들어갔다 나올 사이에 화장실 앞에서 화장실 이용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정은 스톤헨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스톤헨지 근처에서 점심을 먹어요. 또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아니 피쉬치 한 먹었잖아. 그거 뭐고 로스트 비프 소고기를 얇게 쓸어 갖고 감자 하고 이제 야채하고 그레이비 소스 그리고 우리 또 유명한 빵 하나 먹어봤잖아. 요크셔 푸딩빵이라고 우리 기억 안 나세요? 아니 공갈빵 있었다 그랬잖아. 우리 밤 뷔페에 넣어서 이렇게 그래서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 빵 하나 나와요. 빵 요크셔 푸딩빵이라고 요크셔에서 만든 빵이 아주 유명한 빵이에요. 그 빵 맛있잖아요. 그거 그치 그냥 딱딱한 빵 먹었는데 거기다 이제 그레이비 소스 뿌려서 먹으면 이게 쫄깃하게 맛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오늘 그 빵하고 영국 사람들이 또 가장 많이 먹는 소고기 오늘 소고기 먹습니다. 첫날 저녁? 아니 그거 약간 틀려요. 그거 틀리고 여기는 아예 쓸어서 나와 슬라이스 해갖고 그 고기하고 약간 틀려요. 부위가 틀려갖고 여기는 이제 얇게 쓸은 슬라이스 먹을만해요. 많은 분이 맛있대. 그래서 그 전에 아마 숲이 나올 것 같아요. 숲 그 다음에 메인 그 다음에 디저트까지 나오고 디저트까지 나오니까 그리고 거기 식당 안에는 커피도 기계가 있어요. 커피 무료로 또 마실 수가 있으니까 커피 드시고 그리고 저희는 점심 먹고 바로 이제 런던으로 들어갑니다. 런던까지 막히면 한 3시간 걸려요. 2시간 반. 그러면 이제 런던 들어가자마자 우리가 내셔널 갤러리를 갈 거예요. 국립미술관. 거긴 꼭 가서 봐야 되는 그림들이 있어요. 영국의 모든 박물관 미술관은요 무료 개방을 합니다. 공짜. 좋아하는 공짜. 다음 부입니다. 네? 아니에요. 약탈한 것도 있지만 박물관 그쵸 미술관은 다 구입을 한 거예요. 미술. 그런데도 무료. 이 박물관이 대형 박물관이 제일 먼저 만들어졌어요. 1753년에 영국의 고고학자이자 내과 의사였던 한스 슬롱경이에요. 개인이 갖고 있던 개인 소장품을 약 7만여 점을 나라에 기증합니다. 그때 조그맣게 만들어졌어요. 거기다 조지 3세가 갖고 있던 많은 장서들이 또 기증을 받으면서 이 대형 박물관은 대형 도서관하고 같이 만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장 오래된 3대 박물관 중에 하나로 명성을 올리죠. 근데 이 한스 슬롱경이 그때가 1700년 초반부터 무슨 게 나오게 되냐, 계몽사사인 게 나오게 돼요. 무지한 사람을 깨어치자라. 그래서 이 사람이 죽으면서 유언을 남깁니다. 자, 내가 기증한 이 모든 유물들은 누구든지 호기심 많은 사람들은 와서 볼 수 있게끔 박물관을 마련해달라. 그 말은 돈을 받지 말고 아무나 와서 볼 수 있게끔 만들어 달라는 유지하에 박물관이 처음 무료 개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그 다음에 만들어진 미술관, 다른 박물관도 똑같이 개봉사생에 입각하여 모든 사람한테 무료로 개방해요. 그게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거 1인당 1,000원씩만 받아봐. 1년에 800만 명이 들어오더라고요. 한 박물관에. 돈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영국은요, 모든 박물관, 미술관이 다 섹션별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프랑스의 루브르를 가장 큰 박물관이야, 미술관? 미술관 아니에요? 네? 미술관 아니에요? 거기 모나리자 있대. 아, 네. 미술관이 나와요. 그 박물관하고 미술관은 틀린 점 뭐예요? 우리 내일 가는 박물관 있죠? 미술품 한 점도 없어요. 박물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가는 미술관 유물이 한 점도 없습니다. 다 미술품만 돼 있죠. 루브르는 짬뽕관이에요. 거기는 유물도 있고 조각인데 있고. 그림도 있잖아. 거기는 짬뽕관. 예. 원래 박물관은 미술품이 없어야 돼요. 당연하죠. 박물관이니까. 우리가 가는 대형 박물관인데 미술품 없습니다. 유물들만 돼 있지. 영국은 그렇기 때문에 박물관, 미술관을 잘 분리를 해놨다는 거예요. 박물관은 미술품 없이 유물들만, 미술관은 유물 없이 미술품만. 이따가 가보세요. 미술관은 유물이 없지. 그리고 자연사 박물관 따로 있죠. 과학 박물관 따로 있죠. 교통 박물관 따로 있죠. 런던 박물관도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런던 것만, 영국의 역사에 대한 것만 따로 만들어. 영국이 참 그거를 잘 만들어 놓은 거지. 모든 박물관 다 공짜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는 미술관에 꼭 볼 그림, 고유의 해바라기 그림. 다 사진 찍을 수가 있어요. 프레시 안 터뜨리면 다 찍을 수가 있습니다. 단 셀카봉 사용 못합니다. 미술관, 박물관. 셀카봉 다른 사람 방해가 되기 때문에 셀카봉 사용 못해요. 미술관, 박물관은 이따가 들어가서도, 내일도 마찬가지고 박물관도. 그래서 일반 사진이라든지 그냥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으셔야 돼요. 사진 다 찍으세요. 고의 해바라기 그림 어디서 보겠어, 오리지널. 오늘 보셔야지. 그래서 영국에 이따 가는, 오후에 가는 내셔널 갤러리 국립미술관은 세계 3대 미술관 중에 한 곳이에요. 늦게 만들어졌어요. 작년에 딱 200년 됐어요. 미술관. 그래서 시에서 돈을 마련해갖고 의회에서 돈을 모아내서 미술관이 처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시대별로 전시를 잘 해놓고 있는. 그래서 1500년대, 아니 1250년대 작품부터 1500년 작품이 있고 1500년부터 1600년대. 그래서 시대별로 작품을 잘 전시를 하기 때문에 보기가 너무 좋아요. 그래서 르네상스의 작품들, 3대 르네상스의 화가 있잖아. 레오나르도 다빈치, 미켈란젤로, 라파엘. 작품이 다 있어요. 그래서 왼쪽 센스버리 윙이라고 나중에 증축한 관이 있어요. 작년에 200주년을 맞이해서 다시 개관을 했습니다. 레노베이션 해갖고 글로 들어갈 거예요. 오후에. 그래서 그쪽부터 보는 거예요. 먼저 1250년대 작품부터 르네상스의 작품을 보고 그 본관으로 넘어오면 이제 거기는 1500년 바로코, 로코코, 프랑들리 화가라고 아시죠? 루벤스, 렘브란트. 우리가 미술 책으로만 봤던 그림들을 다 직접 볼 수가 있는 거죠. 모나리자 봤어요? 모나리자? 나는 처음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그렇게 작게 그린 줄 몰랐어. 우리 미술책 보면 얼마나 크게 그린 걸로 보여요. 그쵸? 그 조그만 거 그거 보려고 그 사람들이 그 방에 바글바글 하잖아. 영국 학생들은 미술책이 없어요. 직접 와서 보기 때문에. 왜냐면 직접 보는 거하고 미술책 보는 거 완전 틀려요. 색감이라든지 질감이라든지. 아시잖아. 모나리자 보고 깜짝 놀랐잖아. 근데 모나리자보다
모나리자도 유명하죠. 그 반대편에 큰 그림이 있어. 벽에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을 행한 가나온의 결혼잔치란 파울로 보로네스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사람은 그림을 크게 그리는 게 특징. 그 화계 작품도 여기 내셔널 갤러리에 있습니다. 브론치노 작가, 뭐 티티안이라고 또 얘기하는 그런 화가의 작품. 그 다음에 비너스의 탄생 그린 사람 있잖아. 보티첼리. 얘 작가. 유명한 화가들이 다 있어 여기 다. 네, 다. 그래서 르네상스의 화가부터 바로코, 로코코. 바로코의 또 가장 대표하는 작가가 카라바초잖아. 작년에 우리나라 그 내셔널 갤러리전 했대요. 한국에서 입장료 받고. 근데 여기 내셔널 갤러리에 있던 중요한 작품이 한국 갔을 것 같아? 안 갔죠? 네, 일부 작품만 갔는데 한국에서는 비싸게 입장료 받고. 저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작년에 한국에서 내셔널 갤러리 갔을 때 사람 너무 많아갖고 들어가서 사람 뒤통수 한번 들어가. 돈 내고 들어갔는데 여기는 다 사진 찍을 수 있고 바로코의 고장 카라바초의 작품, 도마뱀에 물린 소녀 같은 거, 엠마의 저녁 식사 같은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의 화가 피에로 벨라스케치. 벨라스케치의 마지막 남은 루드 화가 여기 있어요. 로켓디의 비너스라는 작품. 네? 로코코 작품. 영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화가 누구라 그랬어? 터너라고 그랬잖아. 윌리엄 터너가 풍경을 잘 그렸어요. 초반에는. 지금 말년에는 뭐 흐릿흐릿하게 그려서 잘 그린 것 같지 않지만 풍경을 잘 그렸던 사람. 이 터너가 좋아했던 화가가 누구냐? 풍경화의 대가라고 하는 클로드 로댕이라는 사람. 그 사람의 작품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래서 이 윌리엄 터너는 죽으면서 자기 작품을 이 영국에 기증하면서 조건을 내세웠어요. 내 작품을 꼭 클로드 로댕의 작품하고 같이 비교해서 볼 수 있게끔 같이 전시해달라. 그래서 내셔널 갤러리 가면 거기 이제 교차로 되는 복도가 있어. 복도의 두 점은 클로드 로댕의 작품, 두 점은 윌리엄 터너의 작품이지. 그 작품을 보면 어느 게 클로드 로댕이고 어느 게 터너인지 모를 정도로 풍경화를 잘 그렸다. 조만의 화가라고 보시면 돼요. 그때 이 낭만파 화가잖아요. 클로드 로댕, 윌리엄 터너. 그때 동시대에 같이 풍경화 대가라고 할 수 있는 영국의 유명한 화가 바로 존 콘스탄블이죠. 콘스탄블. 우리 미술책에 나와요. 건초마차라고 냇가에 건초마차가 빠져있는 그 그림. 주로 시골 풍경을 그렸던 낭만파가 그때 터너하고 같이 풍경을 잘 그렸던 존 콘스탄블의 화가의 작품.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사조를 보면 로코코 갖다가 신고전주의, 낭만주의, 그 다음에 사실주의가 나오죠. 얼마 전에 밀레전을 했었어요. 밀레전. 지금은 안 한, 끝난 것 같은데 밀레전 했을 때 그때 만종이 그림이 왔었어요. 만종 아시죠? 부부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렇죠? 저도 그거 봤는데 난 되게 크게 그린 줄 알았어. 또 크지가 않더라고. 조그맣게 그렸다. 만종. 그래서 낭만주의, 사실주의. 그렇죠? 사실주의 화가 쿠르베라는 사람 있잖아요. 쿠르베. 크리스타브 쿠르베. 그 사람이 유명한 말 남겼잖아요. 하도 사람들이 그림을 잘 그리니까 자기한테 천사 좀 그려달라. 우리 보통 애기 천사 날개 그리고 그리잖아요. 쿠르베는 자기는 천사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릴 수 없다고 그랬다. 맞는 말이잖아. 천사를 누가 봤어? 어떻게 알고 그린다는 거야? 그게 바로 사실주의의 화가. 그래서 그런 사실주의다. 나중에 인상파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후기 인상파. 마지막 방에 오면 고의 해바라기. 그 다음에 세잔, 드가,
르누아르 우리가 이제 봤던 우산속이라는 작품 미술청에 봤던 오리지널 작품이 다 거기 있어요. 오늘 가는 내셔널 갤러리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무료 입장이지만 이제 작품을 제가 시간은 얼마 들지 모르겠어요. 도착하는 시간 안 막히면 좀 많이 드릴 거고 또 막힌다 싶으면 이제 좁았는데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방법 작품이 너무 많잖아. 그 안에 2,300여 점의 작품이 있어요. 이 내셔널 갤러리에는요 다른 미술관하고 틀린 점이 뭐냐, 다른 미술관은요 지하에 수장고가 따로 만들어져 있어요. 미술관마다. 그래서 전시를 안 하는 작품들을 수장고에 보관하잖아. 내셔널 갤러리는 수장고가 없어요. 그 말은 뭐야, 모든 작품을 다 전시를 한다는 거야. 2,300여 점의 작품이 전시가 되어 있어요. 언제 볼까 2,300점을. 그래서 내셔널 갤러리에서만 뽑은 하이라이트 중요한 작품 거기 맵 팔아요. 맵 2파운드밖에 안 해. 카드 다 받아. 들어가자마자 그 안내 데스크에 가서 맵 그거 기념으로 가져가셔도 돼. 한국에. 왜냐면 여기서만 살 수 있는 거야. 그 맵은. 그렇잖아. 그 맵만 보고 중요한 방에 중요한 작품만 보더라도 1시간 이상 걸려. 1시간 이상. 그거만 찾아다녀도.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맵을 사든지 안 들어가자마자 거기 입구에 하이라이트로 뽑아놓은 그거 뭐야 LDC로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거 사진 찍어서 핸드폰 그거 보고 다니시는 게 가장 빠릅니다. 어디가 어딘지 모르잖아. 어디 작품이 어딘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는 들어가서 센스버리 계단 위에 왼쪽 거기가 초기 작품이니까 들어가자마자 바로 오른쪽에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아주 유명한 앙굴의 성부라는 그림이 있어요. 그 작품을 2개를 그렸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먼저 그린 건 루브르에 있습니다. 그 외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헤롯이 3살 미만의 아이들을 어떻게 했어? 죽였잖아, 예수 때문에. 그쵸? 예. 그 예수가 피하기 위해서 예. 우리엘이라는 천사랑 같이 이제 외경이 일반 성경이 안 나오는 외경이 나오는데 우리엘이라는 천사와 같이 동굴 속에 피신을 가. 천사 우리엘, 그 다음에 성모 마리아, 아기 예수, 아기 요한 있죠? 그게 그림에 다 있어요. 근데 초반에 그렸을 때는 밑에 아기 둘이 있는데 누가 예수고 누가 요한인지 모르는 거지. 야, 왜 그림을 이렇게 그렸냐. 누가 아기 예수고 누가 요한인지 알게끔 그려놔야 되지 않나. 그리고 천사가 그때 초반 그림은 손가락질 하는 그림은 손가락을 그것도 없애라. 그리고 아기 예수하고 요한, 성모 마리아는 성령을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령의 표시로 머리 위에 동그랗게 띠 같은 거 성광을 해야 되는데 그거 첫 번째 안 그린 거지.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2번째 작품에는 다 그려놓습니다. 그 2번째 작품이 여기 내셔널 갤러리에 있어요. 머리에 띠 그리고요. 누가 아기 예수고 누가 요한인지를 표시했어요. 요한은 어때요? 모든 그림에는 이콘이라고 해서 아이콘을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아이콘을 보면 아 이게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양떼 털, 띠 같은 걸 입든지 십자가 나무를 지고 있어요. 거기 보면 아기 예수의 십자가 나무를 지고 있는 게 요한, 아무것도 없는 게 아기 예수라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다시 넣어서 그린 게 바로 2번째 작품의 내셔널 갤러리. 바로 올라가자마자 첫 번째 오른쪽에 있다라는 워낙 유명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 원급법을 잘 사용했던 화가예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시죠? 그 다음에 스포마토라는 기법, 아주 모나리자 보셨잖아요. 미소, 입가의 미소. 그리고 대기 원근법을 썼던 화가라고 그러죠. 그리고 보통 원근법 그러면 예전에 원근법은 크기로 그렸어요. 멀리 있는 것은 조그맣게 그리고 가까이 있는 것은 크게 그리고 소실점을 기준으로. 그쵸? 근데 대기 원근법은 색깔로 그림을 표현했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그래서 앙골의 성모 안에 보면 멀리 바닷가가 보이거든요. 바닷가 색깔. 멀리 있는 것은 흐리게, 가까이 있는 것은 색깔을 진하게 표시를 했던 대기 원근법을 썼던 화가가 레오나르도 다빈치고, 거기 바로 왼쪽에 미완성으로 된 그림이 하나가 미켈란젤로의 그림, 미완성의 작품이. 최초 유화물감을 만들었던 얀반 아이크라는 아놀피니의 결혼식이라는 작품이 바로 그 옆에 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은 유명한 작품이다. 아놀피니의 결혼잔치가 아주 결혼식 하는 게 유명한 작품이에요. 유화 작품. 옛날에는 물감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에그 템프라라 그래갖고 에그 노른자 있죠? 그걸 가지고 색감을 썼던. 그래서 유화 물감이 발견되기 전에는 대부분 색감이 다 골드, 노란색, 금박 그런 걸 썼었어요. 금박을 찍었어. 그러다가 이제 중요한 가장 이제 비싼 색깔은 청색, 청금석이라 그래갖고 금보다 더 비싼데. 그래서 청색을 표현한 거는 굉장히 그보다 더 많은 돈을 들여서 그린 그림이다 라고 보시면. 그래서 워낙 유명한. 그래서 르네상스의 화가 라파엘의 화가의 작품도 거기 있습니다. 라파엘 작품. 그래서 맵을 사가 2파운드 얼마 안 하잖아, 그렇죠? 그리고 이제 나올 때는 꼭 기념품 샵을 들려서 나오셔야 돼요. 여기서만 또 살 수 있는 게 있잖아. 여자들 좋아하는 토트백 같은 거 있죠? 해바라기 그림 박혀있는 토트백. 그거는 여기 와야지 사. 한국에 안 팔어. 그 해바라기 그림 그런 걸 사가셔요. 얼마 안 비싸잖아. 토트백은 뭐 10몇 파운드면 사요. 그런 거를 사가셔야 돼. 기념되는 거. 나 여기 왔다 갔다 내셔널 갤러리 크게 글씨 써있는 것들, 그런 걸 사가지고. 그래서 왼쪽부터 보고 제가 이따가 가면 또 어디 봐야 되는지를 또 알려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림 중에 루벤스 그림이 또 유명한 작품이 있어요. 파리스의 심판이라는 작품이 있거든요. 파리스가 황금사과를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한테 주잖아. 세 명이 그 황금사과를 받기 위해서 온 거야. 그래서 황금사과를 누구한테 줘? 비너스한테 줘. 비너스. 그래서 황금사과를 들고 있는 여자는 다 누구다? 피너스. 비너스라는 거예요. 비너스. 비너스는 또 누구랑 같이 다녀? 쿠핏. 황금사과랑 쿠핏하고 같이 있다. 그 여자는 다 누구다? 비너스라는 거예요. 그런 이콘, 아이콘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황금사과를 받을 때 세 명 여자 왔다 그랬죠. 비너스, 그 다음에 아테네, 헤라, 제우스. 세 명이 황금사과를 받고 왔는데 파리스가 비너스한테 줍니다. 비너스가 파리스한테 그러잖아. 세상에서 가장 이쁜 여자를 나한테 주겠다. 그게 바로 트로이 전쟁의 시작이잖아. 트로이 전쟁. 그렇죠? 그래서 비너스는 황금사자, 그 다음에 아테네는 전쟁의 신이에요. 여자 전쟁의 신. 그럼 뭐겠어? 전쟁에서는 창과 방패. 방패는 메두사의 얼굴이 박혀있는 방패가 있어. 그거 갖고 있으면 다 누구다? 아테네. 그럼 헤라는 누구야? 헤라는 뭘 갖고 있어? 헤라는 암소 또는 공작새. 공작새를 데리고 다니면 무조건 헤라다. 왜냐하면 제우스가 바람둥이였잖아요. 아시죠?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건드렸어. 한 번은 들킬 뻔한 거야. 제우스가 바람 피다가. 근데 들키기 전에 제우스가 이 여자를 암소로 만들어. 암소. 그래서 암소를, 아니 의심을 가는데 증거가 없잖아. 그래서 이 암소를 자기한테 달라고 그래. 안 줄 수 있어요. 괜히 안 주면 또 의심 사니까, 그래 너 가져. 이 여자를 암소로 변태시키지. 암소를 끌고 가면 헤라예요. 근데 이 암소가 너무 불쌍한 거지. 사람 바꿔줘야 되는데. 근데 헤라 때문에. 또 헤라가 아르고스라고
눈이 101개 달린 신복이 있어. 걔한테 지키라고. 눈 101개면 얼마나 잘 지키겠어요. 그쵸? 걔한테 지키라고 해. 그러니까 걔가 지키고 있었는데 제우스가 너무 불쌍하니까 그때 제우스의 전령 헤르메스잖아. 헤르메스 보고 저 여자를 풀어주게 아르고스를 죽여달라고 그래. 근데 아르고스를 죽일 수가 있냐. 눈을 시퍼렇게 101개가 떠 있는데. 그래서 헤르메스가 가서 노래를 부르면서 잠을 재웁니다. 근데 101개의 눈이 다 잠길 수가 없잖아. 근데 어느 순간 101개의 눈이 다 잠길 때 목을 친 거야. 헤르메스가. 죽은 거지. 헤라가 침복으로 데리고 있던 101개 눈을 가진 아르고스가 죽은 거야. 헤라가 깜짝 놀란 거 아니야. 자기 신복이 죽었으니까. 너무 슬퍼갖고 그 아르고스의 눈을 하나씩 뜯어다가 공작 털에다가 박아놓고. 공작의 털이 뭐야? 아르고스의 눈이야. 눈. 그게. 그래서 공작새를 데리고 다니는 게 누구다? 헤라다. 그러니까 그 여자들이 뭘 데리고 다니냐에 따라서, 뭘 들고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다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콘이 됐다는 거지. 그 루벤스 그림 보면 파리스의 전쟁 보면 세 여자가 나와요. 그 여자도 앞면, 옆면, 뒷면을 아주 이쁘게 그려놨습니다. 여기 보면 옆에 아까 말한 큐핏이라든지 황금사가, 그 다음에 공작새, 방패 같은 걸 옆에 둔 여자를 다 가리킵니다. 그리고 렘브란트 초상화를 많이 그렸어요. 그렇죠? 한참 잘 나갈 때 30대에 자기 자화상을 그렸고, 또 늙고 병들고 돈 없을 때 60세 위에 그린 자화상이 또 전시가 되고 있어요. 그것도 보시고, 벨사사의 향형이라고 바로 다니엘서 5장에 나온 그 내용을 또 그린 그림도 아주 유명하죠. 그리고 이렇게 나오면 로댕의 그림도 있고, 그 다음에 푸생의 그림도 있고요. 거기를 보면 이제 바로크, 로코코 시대로 넘어가고, 그리고 영국에 또 그 나중에 뜨게 된 화가가 있어요. 윌리엄 호마스라는 사람. 그 사람은 그때 이 귀족들의 부조리한 행치를 꼬집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통 화가들의 그림을 그리면 누가 사갔냐? 귀족들이 샀잖아요. 귀족들의 나쁜 행실을 꼬집어서 그리니까 이게 작품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안 팔리겠어. 나중에는 장사가 안 돼가고 가난하게 살다 죽었는데 죽고 난 다음에 뜬 화가예요. 윌리엄 호마스. 그래서 이 그때 연작이 6그림을 그려놨어요. 벽에. 그거는 그때 귀족들의 나쁜 행실. 그래서 몰락한 귀족 집안과 신흥 부호끼리 결혼시킨 때부터 시작을 그려서 둘이 흥청만큼 돈 쓰고, 남편은 딴 여자하고 바람 피다 또 여자는 딴 남자 바람 피다 들켜서 남자가 싸우다가 칼에 맞고 죽고, 하여튼 말년에는 비참하게 죽는 귀족의 몰락한 가문들의 연작을 그려놓은 윌리엄 호마스라는 아주 유명한 그림을 보고 지나가면 이제 거기에 이제 인상파 화가들, 세잔, 루누아르 같은, 루소 같은 아주 유명한 화가들이 나옵니다. 딱 보면 알아요. 그림을 보면 우리가 미술책에 갔던 그림들을 오늘 볼 수가 있다는 거 너무 좋겠죠? 너무 좋잖아. 공짜니까. 그쵸? 미술관이 잘 만들어져 있어요. 박물관도 마찬가지. 시간이 되면 뭐 자연사 박물관도 좋고, 빅토리아의 알버트 박물관도 따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크게. 빅토리아 여왕시대 때 가장 전성기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전성시기에 그때 박람회를 개최했어요. 그때 전시했던 유물이라든지 조각상들, 아주 유명한 작품들이 또 크게 박물관이 만들어져요. 박물관만 보고 다녀도 일주일 계산이 오지. 너무 좋습니다. 그런 게 너무 잘 돼 있어요.
가까운 파리만 가봐. 다 돈 받아. 루브르도 돈 받고, 오르세도 돈 받고, 거기 다 돈 받잖아. 그렇죠? 근데 여기는 돈을 안 받고, 다 무료 개방. 너무 잘 만들어진 나라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아직도 지금 뭐 200년 넘게 무료 개방. 그리고 내셔널 갤러리는 최초로 어린아이를 입장시킨 미술관 중에 한 곳이에요. 옛날에는 귀족들만 미술품 보러 갔어요. 그래서 그 벨라스케트 있다가 보잖아요. 로키비드의 비너스라는 여자가 옆으로 누워있는 여신상이 있어요. 옛날에는 누드화를 그릴 수가 없었어. 외설적이고 그렇다. 그래서 항상 누드화를 그리려면 성경적인 내용을 같이 포함을 시킨 거지. 그래서 로키비드 비너스도 왼쪽에 천사를 하나 그려놨어. 근데 가운데 거울을 이제 비너스가 보고 있는, 관객을 보고 있는 거울의 얼굴이 나와요. 그게 처음 전시했을 때 영국 사람이 너무 외설적이다. 그래갖고 어떤 사람이요 칼 들고 들어와서 난도질을 했어요. 근데 그거를 영국이 어마어마하게 보건 기술이 뛰어나는 걸 알 수 있듯이 복원을 했습니다. 가까이 가서 보잖아요. 그럼 이렇게 칼자국이 약간 나왔어요. 또 복원을 시킨 거죠. 옛날에는 뭐 이 귀족들이 와서 마음에 안 들면 칼질하고, 그리고 또 영사들이 우산 들고 다녔어요. 우산은 막 찌르고 그랬대요. 마음에 안 들면. 지금은 다 유리로. 얼마 전에 그 무슨 단체